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입니다.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성적이 너무 좋아지면서 암을 앓고 난 이후에 암 생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,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암이 잘 치료되는 거는 또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내 예양의 변화가 생기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, 우울감,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런 그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유방암은 수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더라. 가슴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다. 너무 아무렇지 않게들 말씀해서 서운하네요. 다 원망스럽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. 암 치료가 끝났지만 울적하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.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유방암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제 진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는 됐는데요.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정말 별의별 환자들도 다 만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듣고,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. 첫째는 불편한 것도 많아요. 실은 유방이 하나 없으면 브레이지어를 해도 한쪽이 막 딸려 올라가니까 뭐 옷 같은 걸 입어도 계속 이쪽 한쪽 브레이지어를 자꾸 끄집어 내려야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좀 닿기라도 하면 그게 없는 쪽 유방이 갑자기 푹 들어가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스스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의 어떤 균형 혹은 양측의 유방이 다 있고 이런 거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뭐 샤워를 한다든지 거울을 본다든지 혹은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분들이 자존감도 어떤 때는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도 엄청 지장을 받게 되고, 그러면 자꾸만 이제 사회생활을 피하고 해야지 되는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꾸 피하게 되다 보면은 위축되고,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이런 이제 고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. 네가 유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 목욕탕을 갈 정도의 어떤 좀 담대함이나 이런 게 되면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. 그렇지만 환자분이 원망스럽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이거는 재건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번 상담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본인이 고민하시는 것보다 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상담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 싶고, 뭐 그럴 상황이 아니고 또 본인도 재건을 원하지는 않고 우울증에 이렇게 계속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분들한테 서포트를 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. 병을 잘 이겨낸 어떤 전사 혹은 암 생존자로서 본인이 오히려 본인한테 그래 내가 정말 잘했구나,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병을 잘 이겨내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방은 없지만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한 거는 나로서는 참 잘한 일이다 하고 본인 스스로 좀 칭찬도 하시고 본인의 어떤 그 자존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이거는 정말 되는 일이거든요. 이게 이제 정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한 번만 정말 딱 용기를 내서 그리고 본인을 칭찬을 하고, 예로 다른 사람들이 남의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.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아요. 만약에 남보기가 좀 그런 거라면 이거는 잊어버리세요. 의외로 남의 한테 관심 없어요. 엄청난 일들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자존감을 빨리 회복하시거나 아니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으니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원장님은 자존감을 높이는 뭐 개인적인 비법이 있으신가요? 내 스스로 좀 내가 뭘 잘하는가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남들이 다 가진 잣대는 이제 더 이상의 잣대는 아닌 것 같고요. 나한테 맞는 잣대를 이제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조카가 취준생인데 제가 딱 시간을 정해서 너 그때까지 안 되면
그거는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,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. 뭐 취업에서 떨어져 갖고 네 자존감이 망가진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너한테는 안 좋은 일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. 유방암 2년차입니다. 수면 장애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마 지금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다면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. 운동 진짜 중요해요.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모르는 도시를 가면 택시도 타기가 어렵고 또 뭐 그쪽에 대중교통은 정말 잘 모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걸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보통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. 그러면은 그날 밤에는 다 그 쓰러져서 자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운동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낮에 좀 몸을 쓰는 일들, 그게 운동이면 운동, 뭐 노동이면 노동,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되게 많이 해야지 됩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대부분 별로 안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 특히 호르몬 억제제 드시는 분들이 자꾸 깨고 밤에도 또 화장실 가고 싶고 한번 깨면 잠도 잘 안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관략근들도 좋아지고 방광의 기능들도 좋아지고 근력을 키우고 운동이나 혹은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가그의 효자는 우리 할머님들은 너무 육체 노동을 많이 할 때는 그때는 좀 쉬게 해드리는 게 가그의 효자라면 지금은 너무 몸을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육체 노동을 더 하게 해드리는 게 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좀 많이 걸어 다니시거나 많이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육체로 하는 노동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환자들이 정말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. 다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못 낫는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를 해서 또 병을 다 키워갖고 그때는 정말 못 낫게 만들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병은 다 나았는데도 본인은 병이 안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유방을 치료하는 기간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야 1년이고요. 이제 대부분은 약 먹으면서 뭐 경과 관찰하는 게 길게는 10년, 짧게는 5년 뭐 이런 정도거든요. 그렇게 따져서 보면 그 1년이 집중 치료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 벌어지는 일인 거죠. 이제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다른 식구들이 절대로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기를 잘 세우고 이 병은 그냥 치료가 끝나면 또 이제 끝나는 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설령 재발을 하더라도 그때는 또 재발한 다음에 또 재발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끌어다가 난 재발할지도 몰라 난 재발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다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본인이 힘듦으로 인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치료는 치료대로 그다음에 나의 삶은 내가 또 잘 꾸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본인한테 맞게끔 잘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좀 너무 두서없이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라서 환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. 환자 이후의 삶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보람된 삶,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로운 삶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